파일럿은 항공법에서 정해서 당시에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된 사람들의 그룹을 이제 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파일럿의 종류와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고 다양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파일럿 하면은 유니폼 입고 큰 제트기를 운전을 하고 그런 큰 에어라인 파일럿이라는 생각을 보통 먼저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파일럿이 맞고요. 그분들 외에 저처럼 이렇게 비행을 가르치는 비행 교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럿의 종류가 있죠. 그럼 파일럿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나요? 파일럿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물론 있죠. 네,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지만 기본 조건에는 법에서 정한 기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말하는 내적인 자질이 또 파일럿이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법에서 정한 거라는 거는 일단 가장 크게 보자면은 신체검사 증명이 되겠네요. 신체검사 증명이 1급과 2급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1급은 상업용 면장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실 분에게 해당되고 2급은 자가용 면장에 해당이 되겠죠. 신체검사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비행 업무의 특성상 시력을 가장 많이 측정을 합니다. 시력 중에 근거리 시력, 원거리 시력, 그 다음에 야간 시력, 주변 시력, 그 다음에 빛에 반응하는 시력의 속도, 내사위, 외사위, 색약, 색맹 등을 중점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고요.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사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안경을 써도 1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항공 전문의, 항공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피검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또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기능,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등등을 검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심장병력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력 검사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항공기를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까 많은 소음에 노출이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또 나이 드신 그런 고참 파일럿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그러면 네. 어떠한 병력이 발견됐을 때 떨어지는지요? 일단 신체 검사 1급하고 2급에서 정하는 기준이 약간 틀리고요. 간단한 예를 몇 개를 들어보자면 색약일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쓴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썼을 때만 비행 업무에 종사를 가능하다. 또 눈이 더 안 좋을 경우에는 한개를 쓰고 안경을 휴대하는 조건으로 또 메디컬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기흉, 그 다음에 심장병력, 정신병력, 그 다음에 음주운전 등의 병력은 메디컬을 받는데 큰 장애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병력이라고 하면은 물론 나 개인의 병력이기도 하겠지만 네. 집안의 병력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집안의 병력이 개인의 메디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은 의사들이 병력을 토대로 이 사람의 건강 체크를 할 때 자료로 삼고 앞으로 건강 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하죠. 네.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파일럿이 되기 위한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력 제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고요.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나이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 16세부터는 본인이 솔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17세부터는 자가용 면허에 도전을 할 수 있고 18세부터는 상업용 면허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살, 12살이 되는 친구들도 일찍 와서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고 생각보다 그 친구들은 이제 17, 18,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많은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를 보죠.
그러면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되는 시험이 있다면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일단 신체적으로는 메디컬도 하나의 시험으로 봐야 하겠죠. 통과해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약 6과목의 학과 과정을 자가용 면허 시험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6과목을 상업용 면장 신청 면제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요. 과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내비게이션 항법 보고, 그 다음에 항공법, 그 다음에 기체, 날씨, 그 다음에 휴먼 팩터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과 비행에 관해서 정의한 것 등등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물리도 상당히 큰 부분, 물리 수학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시험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론 시험에 하는 거죠? 이론 시험이죠.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 조종에 관해서는 또 다른 실라버스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어느 정도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턴을 할 때 고도를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똑같은 속도로 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물론 시험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엔진이 정지됐을 때, 엔진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어떤 비상 절차를 가지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해낼 수 있는지를 최종 점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을 크게 다루는 비행 조종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론과 시험, 그러니까 실기를 동시에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론을 6과목을 먼저 다 통과를 한 다음에 실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각 학교와 교육기관마다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과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비행을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학과 과정을 다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과 과정을 통과를 한 사람에 한해서 비행 교육을 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비행기에 앉아보기도 전에 다 이렇게 습득 내지는 암기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사실 비행기를 타보면은 금방 이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행을 먼저 하고 학과 과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비행 시간이 이미 다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 과목이 패스가 안 돼가지고 비행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후자의 경우요. 네. 비행 시간은 어느 정도 솔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충족을 했는데 네. 아직 제가 학과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비행 시간이 그 운전 면허처럼 네. 처음에 면허가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나요? 그 동시에 같이 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이 학과 과목을 패스한 다음에 2년 안에 자가용 과정에 비행 실기 시험을 패스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항공법상에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 과정을 모든 과목을 끝난 다음에 그때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을 상태로 자기 비행 기술을 맞춰놓는 게 중요하죠. 어느 하나도 먼저 우선시 될 수도 없고 어느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 비행 20시간하고 솔로 비행이 20시간인가요? 자가용 과정에 50시간의 모든 비행 시간 요구치가 충족이 됐을 때 그때는 법적으로 비행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죠. 6과목과 학과 과정을 패스했다는 그 크레딧을 가지고. 그런데 그 비행 시험은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비행 시험에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 개인적인 성취감에도 상당히 많은 단점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래서 교관이 비행을 시험을 봐도 괜찮겠다라고 승인을 했을 때 보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이륙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상승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기 이제 대기 비행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항공기 스피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고도고요. 자세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상승 중인지 하강 중인지 모르고 여기 나오는 넘버가 지금 헤딩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인스트루먼트 비컨하고 지금 우리 비행기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베어링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그만 맵으로 비행기 위치를 지도 위에서 표현을 해주고요.